반도체 그 중에서도 지금 차이나 반도체 네. 어디까지 지금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지 맞습니다. 요 백승의 연구위원님과 함께 좀 심층적으로 좋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힘내시고요. 네. 네, 세미나가 지금 중간에 바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끄는 거죠? 네, 그래요. 귀한 시간. 네, 그럼 빨리빨리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CXMT 창신 여기 언제 IPO하죠? 바로 어제 안 그래도 이제 공시가 나와서 7월 16일부터 이제 청약 시작하고 네. 통상적으로 가창판 일정 보게 되면 한 8에서 12일 정도 상장까지 시간 걸리니까 네. 빠르면 7월 마지막 주, 좀 7월 늦어지면 마지막 주. 8월 초에 정식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빠르면 이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는 날과 공교롭게 겹치겠네요.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IPO는 뭐 이 투자하신 분들께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큰 네. 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CXMT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HBM3 이상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DRAM 쪽으로 HBM 쪽으로는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 상장하게 되면은 중국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커창판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또 이번 상장을 통해서 자금 모집해서 더 뭐 HBM 기술이나 또 이제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건 이제 내년부터 양산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시점쯤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의 거대 공룡이 시가총액 1등으로 데뷔한다. 네. 플러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근데 그의 도전장을 실적을 보니까 얘네가 적자 기업이 아니네. 이제 흑자로 전환됐네. 네, 그러나 매출액이 거의 SK하이닉스급으로 영업이익도 올라오나? 이런 숫자가 증명하니까 네. 우리 SK하이닉스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는데 뭘. 근데 생각보다 또 무대가 다른가? 올라오면 위협적인가?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1분기까지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하는 흐름 보였고 작년에 한 매출이 150% 이상, 올해 1분기에도 거의 700% 이상 성장을 했고 작년 기점으로 이제 연간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디램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CXMT가 HBM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거의 98% 이상이 DDR이랑 LPDDR 매출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실적이 최근까지 좋았던 건 이제 디램 가격 급등에 의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DDR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DDR5 지금 5?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면 우리랑 같네요? DDR은 뭐 그 정도 수준이고 이제 HBM이 문제인 거죠. 네, HBM3 이상. 그래? 네, 네. 그럼 DDR 메모리는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만큼 다 올라온 거예요? 수율은 좀 낮을 수 있지만은 거의 뭐 이제 비슷한 제품 만들어요? 네네, 비슷한 제품. 뭐 기술력이 뭐 동등하다고는 당연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네. 네네네. 근데 뭐 지금 목적이 DDR보다는 지금 HBM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못 만든다라는 것에 무게가 좀 있었는데 네. 사실 뚜껑 열어보면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만들 수 있다. 어떻게든 사실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4년 말부터 HBM2E 이상이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 규제 때문에.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3 이상이 중국 시장에 이제 부족한 거죠. 없는 거죠, 사실상. 그냥 한국 기업이 아니면 미국 기업이 아니면 이제 HBM3 이상을 개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일하게 지금 해줄 수 있는 기업이 CXMT밖에 없다 보니까 무조건 사실상 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지금 시장에 알려졌었던 게 HBM3를 올해 양산 목표하고 있다. 내년이 HBM3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HBM3 건너뛰고 HBM3E 양산 목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네. HBM4, HBM4 2로 가니까 네. HBM3는 좀 늦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캐치업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HBM3의 해자는 SK하이닉스였잖아요.
근데 8단은 창신 메모리가 수율이 뭐 한 25%밖에 안 되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네. 그럼 여전히 우리랑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심지어 뭐 수율도 수율이지만은 정말 의미 있게 그 HBM3E를 뭐 성공할 수 있느냐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당연히 중국도 이게 엄청나게 필요한 거니까 뭐 돈이고 인력이고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네네. HBM 개발 위해서.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시간 문제야 아니면 어쩌면 그냥 못할 수도 있어요. 중국이. 뭐 시간 문제겠죠. 근데 그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창신 메모리가 사실상 HBM을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GPU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엔비디아의 루빈만큼의 그런 GPU 성능들 지금 중국 그 팹 업체들도 네. 팹리스 업체들도 뭐 화웨이 어센드 칩이라든지 이런 거를 양산하려면 결국 HBM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HBM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화웨이나 이런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엔비디아의 어느 정도 성능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너무 HBM 뒤처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HBM3 건너뛰고 그냥 바로 2로 가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에는 그 HBM4가 이제 들어가니까. 탑재될 거니까 내년 만약에 양산하게 된다면은 이미 이제 화웨이나 이런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 이제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HBM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빨리 CXMT가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중국판 밸류체인이 네. 자국화로서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에선 느리지만 그래도 그걸 해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래의 청사진이 여전히 저는 굳건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세가 좋고 성장성이 좋고 전망이 좋을 때는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 조정 아닌 조정, 아니 우려 아닌 우려 등등이 많다 보니까 야 이런 돌발 악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더구나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보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들은 M7 빅텍이니까. 그런데 쫓아오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 중국의 집중력을 우리가 또 그냥 아직 멀었어 5년 안에 안 돼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드디어 이제 어쨌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최근에 애플이 물론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국한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중국 걸 쓸 거다 등등 이 이슈는 우리가 그냥 그러다 말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자르니까 쓰는 거예요 라고 치부하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뭐 DRAM, DDR5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미 이제 글로벌 기업들 수요가 있다는 거는 뭐 미래 HBM3 뭐 그 고성능 쪽으로 이제 CXMT가 성공했을 경우 당연히 이제 CXMT도 그런 거를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선 고려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뭐 가능성은 있다. 미래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플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도체 많이 사는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만약에 믿고 중국 제품을 산다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다른 회사들한테 아마 영향을 또 왜냐면 애플이 사서 잘 쓰면 다른 회사들도 안 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막아주지 않은 이상. 네.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뭐 긍정적인 신호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정말 이제 디램이 부족해서 뭐 또 일 수 있고 또 그만큼 창신 메모리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중정부 입장에서 애플한테 뭐 어떻게 보면 푸시를 했을 수도 있죠. 뭐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애플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CXMT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게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도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창신 메모리는 그 지배 구조가 뭐 독특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창신 신교가 그 CXMT의 허베이 메모리 공장, 메모리 팹입니다. 그리고 창신 집전이 이제 그 베이징에 있는 메모리 팹인데 요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지분은 한 30%대 갖고 있는데 장기 공동 행동 약정이라는 걸 통해서 의결권이 한 70% 이상씩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실적은 다 반영되게끔 이익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잘못 들어왔네요. 올해 흑자 네네. 전환했고.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순이익이 장표에 잡히는 건 71억 위안인데 그 중에 네.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18.7억 위안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의결권 때문에 좀 이렇게 독특하게 좀 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나머지는 이제 저기 상시, 네, 요 신기업, 기업들한테 이제 상시, 있는 거죠. 적전.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공모해서 들어가게 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네.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이제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네. 순이익 대비해서. 여기저기 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는? 지금 국유 지분이 한 36%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합치면은 지금 한 15개 정도 이상 기관이 지금 국유 지분인데 한 36%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기금 이게 그러니까 그 중국 빅펀드거든요. 그 네. 반도체 빅펀드 2기가 지금 그냥 8.7%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돼요. 따로 오너나 뭐 파운더가 없어요? 허페이 창신지적 유한 책임 회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뒤에 이제 허페이시 정부가 있는 거죠. 시정부가? 네네네. 그래서 국유 기업인 거죠 사실상. 아 그래요? 예. 유기업이면 뭐. 네, 국가 거. 네. 관시. 자, 하여튼 네. 그런 회사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저 회사가 가장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넘버원 회사예요. 네, 그렇죠. 네. 뭐 HBM2 만드는 기업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HBM3 이상 어쨌든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CXMT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창신 메모리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거라든지 뭐 도움 말씀 주실 게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꼭 알고 가면 네네네. 좋겠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래서 그 창신 메모리가 그 CXMT가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빨리 확장이 될 거냐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네. 이제 뭐 몇 년 안에는 CXMT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서 사실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CXMT발 중국발 어떤 뭐 공급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걱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팹 증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뭐 1, 2년 안에 이런 뭐 CXMT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D램 공급이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얘네가 증설한다고 해서 영향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앞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증설 속도를 보게 되면은 올해 말까지 CXMT 웨이퍼 생산 능력이 월 35만 장 정도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현재 지금 시장에서 마이크론 추정하고 있는 올해 말에 38.5만 장 대비해서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제 CXMT의 생산 능력은 마이크론 수준까지 근접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여전히 당연히 SK 하이닉스 뭐 월 59만 장 수준 올해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72만 장 대비해서는 2배 또는 2배 이상 수준으로 여전히 캐파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내년도에 CXMT 상하이 생산 공장 1단계 초기 램프업하고 그다음에 허페이랑 베이징 공장도 100% 램프업하게 되면은 이제 CXMT의 생산 능력이 42만 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지금 네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속도가 빠를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차트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CXMT가 26년, 7년, 8년에 매년 얼마씩 캐파를 늘리느냐 그 속도를 봤을 때 만약에 CXMT가 매년 한 월 7에서 8만 장 정도씩 증설을 한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증설 속도보다 가장 좀 공격적인 기조로 가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P에서 Q로도 이 메모리 산업이 가는데 네. 우리도 뭐 용인 팹부터 시작해서 서부 지역에 크게 한번 한다고 청사진을 지었으니까 지금은 중국이 오늘 시점으로 보면 많이 뒤쳐져 있는 건 사실. 네. 하지만 쫓아오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우리도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까 네. 한 5년 뒤에는 뭔가 결판이 나겠네요. 우리가 따라잡혔을지 아니면 더 나갈지. 그 기술 격차를 더 빨리 벌려야 하는 게 가장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보시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주로 이제 요 중국 네네. 반도체 주로 중국 전문이에요. 보시고 네. 중국인은 아니고. 네, 중국의 그 과창판 뭐 새로운 뭐 이런 회사들 네. 모아서 투자하는 ETF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CXMT 상장하게 되면 이게 그 과창판 상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로는 살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과창판 ETF 같은 걸로는 이제 나중에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CXMT 때문에라도 과창판 투자를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다니긴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상장을 하게 되면은 좀 과창판 분위기가 열기가 좀 다시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SK하이닉스의 개별 이슈이죠. ADR 상장. 하지만 그것은 개별 이슈를 넘어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한국 기업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얼마나 따라왔을까? 가장 중심인 창신 메모리 중국 전문가 한번 모셔가지고 네. 그들의 속도는 어디까지 맞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아, 제 계좌에 하나 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중국 저 무슨 펀드가 있는데 중국에 하여튼 새로운 기술 관련 기업들만 사는 펀드가 있어요. 네. 예. 그 옛날에 내가 사서 어딘가 있는데 안 나와. 중국 1등주 관련된 그거 아닐까요? 아니 중국에 무슨 네. 몇 개 있잖아.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과학 뭐 창업 뭐 이런 거 관련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펀드 파는 게 있거든요. 예. 한 3년 전쯤에 조금 잠깐 반짝했던 거. 근데 제 계좌 어딘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거 좀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 모양이시군요. 네. 찾으면 액션하는 걸로. 네, 그건 무조건 제가 항생테크 아니야. 항생은 저 홍콩에 있는 거잖아요. 항생테크 아닙니다. 그거 비슷한 게 있었어 옛날에 진짜. 그거는 하여튼 제가 찾는 대로 팔 건데 네. 너무 꼭꼭 숨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찾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계좌를 너무 여기저기 이렇게 막 증권사들이 숨겨놨더라고. 아하. 네, 하여튼 그거 찾는 대로 전 팔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유원해 보입니다. 네, 안 보실 것 같고. 백승혜 연구위원님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